안녕하세요. 기카우스 장진호입니다. 이번 데모 강의에서는 비용을 줄이는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달리,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와 같은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해서 블로그 커버 이미지를 만들거나 광고 소재 이미지를 제작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이미지 생성 AI는 텍스트 생성 AI에 비해 비용이 많이 비싼 편입니다. 챗GPT를 만든 오픈AI에서 제공하는 달리 이미지 생성 AI 모델의 경우 이미지 생성 한 번에 화질 및 해상도에 따라서 약 50에서 150원, 평균 1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미지 100개만 생성하더라도 만원, 점심 한 끼 값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AI 모델 자체는 오픈소스로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나 이 오픈소스 모델을 구동하기 위한 GPU 서버가 월간 수십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미드저니는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미지 한 개 생성에 약 40원, 250개의 이미지를 만들면 점심 한 끼 값이 청구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한 번 만들 때 높은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 이미지 생성 버튼 클릭 한 번 한 번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겠죠?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이미지 생성에 특화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필요합니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대상을 명확히 표현하라. 이런 뻔한 내용이 아닌 시행착오 횟수를 줄이는 실용적인 노하우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널리 쓰이는 이미지 생성 AI로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등이 있지만 이번 웨비나에서는 챗GPT가 사용하는 이미지 생성 AI 모델인 달리, 그 중에서도 가장 최신 모델인 달리 3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들여 작성한 블로그 포스트, 검색 엔진 결과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면 매력적인 대표 이미지가 있어야겠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블로그 포스트 대표 이미지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1대1 정방향의 무난한 대표 이미지가 나왔네요. 그런데 블로그 대표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가로가 세로 길이보다 더 긴 16:9, 4:4 이미지를 사용하죠. 하지만 달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미지 생성 AI의 기본 가로 세로비는 1대1 정방향입니다. 이미지 생성 한 번 한 번이 값비싼 작업인데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달리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 시 반드시 사용 목적에 맞는 가로 세로비를 언급해야 합니다. 달리 3가 지원하는 가로 세로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방형 1대1 비율을 의미하죠. 그리고 가로가 세로보다 긴 랜드스케이프 7:4 비율이 있고 세로가 가로보다 긴 포트레이트 4:7 비율이 있습니다. 이렇게 1792 픽셀 단위로 수치를 외우기는 어려우니 1대1, 7:4, 4:7 비율로 가로 세로비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로그 포스트 대표 이미지와 같이 가로가 더 긴 경우에 적합한 이미지 비율로는 7:4 비율이겠네요. 그러면 앞에서 사용한 블로그 대표 이미지 프롬프트에 가로 세로비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제 블로그 포스트에 적합한 가로가 더 긴 이미지가 생성되었네요. 정리하면 이렇게 가로 세로비를 언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방향의 이미지가 나왔고 가로 세로비를 랜드스케이프 7:4로 명시했을 경우에는 블로그 포스트에 적합한 가로가 더 긴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중간에 가로 세로비를 언급하기 전에 쉼표를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쉼표와 같이 프롬프트의 의미를 잘게 쪼개서 구분 지어주는 것을 구분자라고 합니다. 프롬프트에 가로 세로비를 추가할 때 지금 보신 것처럼 쉼표를 사용해도 되고 쉼표 없이 서술형 문장으로 예를 들면 블로그 포스트 대표 이미지를 가로 세로비 7:4로 작성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한 큐에 만들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기본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는 아래 5가지 구조를 포함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식어구, 대상, 상세묘사, 스타일, 가로 세로비 이렇게 5가지입니다. 대상은 이미지 생성의 핵심 오브젝트, 한 명의 사람일 수 있고 여러 명의 사람일 수 있고
풍경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수식어는 대상을 꾸미면서 형용사와 감정을 조합하는 것이 좋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강아지가 아닌 골든 리트리버로, 그리고 골든 리트리버도 호기심 가득한 눈을 가진 사랑스러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형용사와 감정을 담았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프롬프트를 적용했을 때와 프롬프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는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상을 묘사하는 것 외에 이미지의 배경을 묘사하거나 조명 효과를 표현하거나 이미지의 퀄리티와 같은 세부 사항을 명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평온한 사진이 아닌 따뜻한 오후 햇살을 오른쪽 위에서 평온한 느낌의 4K 퀄리티 이미지라고 했네요. 이렇게 배경, 그리고 조명 효과, 이미지의 퀄리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은 생성형 AI가 이미지를 생성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4K와 같이 이미지의 퀄리티를 명시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는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종류와 전반적인 느낌을 결정하는 스타일이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수식어 및 대상에 해당하고, 보시면 후기 인상주의 고흐 느낌의 그림이라는 스타일을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후기 인상주의 고흐라는 구체적인 스타일일 때 프롬프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가로 세로비를 이미지의 용도에 맞게 명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미지 생성을 위한 기본 프롬프트 구조를 적용한 프롬프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온 사인 가득한 사이버펑크적 느낌의 미래 도시, 어두운 밤하늘에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드러나는 4K 화질의 이미지, 전문가가 직접 촬영한 사진 느낌으로 생성된 이미지 가로 세로비는 7:4라고 앞에서 소개한 이미지 프롬프트 기본 구조의 항목들을 전부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고 미래 도시 사진이라고만 프롬프트를 작성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래 도시 사진이 생성되기는 했는데 전혀 사이버펑크적인 느낌이 나지도 않고 7:4라는 가로 세로 비율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프롬프트 기본 구조를 적용하면 어떨까요? 미래도시 사진 대 네온 사인 가득한 사이버펑크적 느낌의 미래도시 프롬프트가 어떤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생성되었네요. 보시면 어두운 밤하늘의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드러난 네온 사인 가득한 사이버펑크적인 느낌을 4K의 선명한 사진 느낌으로 잘 표현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이미지의 가로 세로비는 7:4로 랜드스케이프 가로가 더 길게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시행착오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최소화하려면 이미지 생성에 최적화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기본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